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썩어 빠진 집에 있는 곰팡이 같다고 말하고 다녔는데요. 이제와 돌아보니 한 송이의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영과 성을 다해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신 것만 알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기도 했고 이미 세상 떠난 분들이니 애써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에 비통하고 황망했으며 공허하고 피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쉽게 놓아드리지 못했답니다. 몇 달 동안 할머니와 살던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선택적 은둔 생활을 했는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때문에 자동으로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야, 미자야. 너 방세 안 내니? 방세요? 그래, 방세. 너 할머니 돌아가시고 석 달 동안 한 번도 방세를 안 냈잖니? 네가 안쓰러워서 말을 안 하고 미뤄왔는데 이제 말해야겠다. 우리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지 않겠니?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을 테니 방세를 좀 내줘야겠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네,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저씨. 제가 벌어서 방세를 갚아드리면 안 될까요? 네 팔자도 참 불쌍하다. 중학교는 못 가는 거니? 아유, 그래서 어디 일할 곳은 있는 거야? 아니요,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할 게 없으면 아저씨네 공장에 나와서 일해라. 그래도 돼요? 그럼 저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주인집 아저씨의 봉제 공장에 들어가 미싱을 처음 배우게 되었고 쉼없이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방세를 먼저 다 갚았습니다. 아저씨가 내어준 일터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을 회관에서 주관하는 잔치가 있던 날 도시에 살던 여자 한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가 미자니? 14살이라고? 네, 혹시 저를 아세요? 아니, 모르지. 너 손이 왜 이렇게 텄니? 여기저기 까진 것 좀 봐라. 학교에서 다친 거야? 아니요, 전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왜? 그냥요. 아주머니 말 그만 시키세요. 저 여기 고기 먹으러 온 거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 아주머니는 마을이 고향인 건지 누구의 친척인 건지 모르겠지만 마을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더니 저에 대해 다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을 걸더라고요. 너, 나 따라갈래? 우리 집에서 식모하면 지금처럼 고기도 자주 먹을 수 있고 봉제 공장보다 월급도 많이 줄게. 식모요? 아줌마 집에 가서요? 그래. 나랑 같이 살면 공부도 시켜줄게. 그리고 잘만 하면 대학도 보내줄게. 아주머니 왜 그런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그냥, 아니, 실은 내가 딸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어. 살았더라면 딱 너만 했을 거야. 아, 딸 같은 애로 보인다 이거죠? 생각해 볼게요. 나 오늘 올라가는데 결정 빨리 해줄래? 일단 고기부터 먹고요. 제 뱃속에 거지가 몇 명이 있는지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주머니는 제 앞에 당신의 고기를 밀어주더군요. 저는 쩝쩝 소리를 내며 돼지고기를 몇 근이나 먹어버렸습니다. 배가 빵빵해지자 아주머니가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좋아요. 따라갈게요. 아줌마 집에서 살면 공부도 시켜주고 월급도 주는 거죠? 그럼 내가 딸처럼 잘 돌봐주마. 네. 짐 싸서 나올게요. 얼마 없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그리고 주인집 아저씨한테도 방을 뺀다고 말하고 와야 해요. 그래, 다녀와라.
저는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을 빼고 나와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같이 내려온 운전기사를 소개하더니 저와 뒷자리에 나란히 탔답니다. 그리고 10시간이 넘게 도로를 달리고 달려 서울에 도착했어요. 와, 서울이 이런 데구나. 아줌마 초콜릿 먹어봤어요? 초콜릿? 아, 그 검고 달달한 거? 미군 마트가 근처에 있어. 한번 사 먹어봤지. 맛있더라. 하나 사줄까? 네, 저 초콜릿 엄청 먹고 싶어요. 그날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초콜릿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따라오길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아줌마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하면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살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살림은 힘들지 않았어요. 사모님, 시킨 일 다 했으니까 저 놀아도 돼요? 놀아? 너 여기가 놀이터로 보이니? 너 이 집의 식모 아니냐? 네, 그렇긴 한데 사모님이 저한테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일을 똑바로 해야 놀든 공부를 하든 하지. 너 이제 겨우 이틀 됐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집을 치운 거야? 죄송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면 싹 다 잘못됐어. 그리고 너의 잘못은 스스로 찾도록 해. 난 이 집의 주인이자 네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찾으란 말이야. 사모님은 이틀 만에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해결하면 다 좋을 줄 알았네요. 살림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더 잘하려고 했고 식사도 정말 맛있게 차려드렸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성에 안 찬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어. 너 식모라고 대충 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라. 네, 사모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게요. 그런데 저 공부하라는 말씀은 아직 유효한 거예요? 공부? 너 하는 일을 똑바로 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은데 무슨 놈의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야, 그리고 네 처지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한테 기대 생각하지 마라. 난 너의 주인이야. 알겠어? 사모님,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시골에서 지낼 때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달 넘도록 고기는 사모님만 드셨고 저는 콩나물에 간장만 비벼서 먹었다고요. 제가 먹는 김치도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그럼 내 집에 있는 내 음식을 내가 먹지. 왜 식모를 먹이겠냐? 네가 받는 월급으로 고기를 사서 처먹으면 될 거 아니야? 사모님, 너무하세요. 이런 식이면 저 여기서 일 그만할래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이 집에서 머문 방값부터 계산하자. 네가 쓴 전기, 물, 밥값 다 계산해서 반납하고 나가. 사모님, 억지가 심하시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무슨 염전노예를 하러 온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괄시받아가며 식모로 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계산기 두들겨서 보여주세요. 돈 내고 나갈게요. 어린 기집애가 싹수가 아주 누렇네. 지혜미가 어떤 기집애인지 안 봐도 훤하다. 사모님도 싹수가 누래요. 저보다 더 누런 것 같다고요. 뭐야, 이런 못돼 처먹은 기집애야? 사모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따귀를 여러 대 날리더군요. 저는 이리저리 피했지만 몇 대 얻어 맞았습니다. 여하튼 사모님과는 더는 같이 살 수 없어서 짐을 대충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는데 전봇대에 붙은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식모를 구한다고 누가 붙여놓은 모양인데 월급이 사모님 집에서 일했던 것보다 조금 적은 돈이지만 마을에서 공장 생활하는 것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해당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 식모하러 왔니? 네, 사모님. 저기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석 달 정도 일했어요. 아, 금시네. 시골에서 온 애를 데려다 쓴다더니 그게 너였구나.
그런데 왜 일하다 말고 여기로 온 거야? 금씨 사모님이 거짓말을 해서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챙겨주세요. 맨날 구박만 하는데 견디기 힘들어서 나왔어요. 대충 알겠네. 그 여편네 성깔이 보통 아니야. 지 남편이 바람나서 나갔는데 어떻게 한 줄 알아? 그 사모님이 결혼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래. 아무튼 금씨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는 저 세상에 갔다. 금씨가 사람을 써서 그렇게 만들었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다니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 여편네에 비하면 천사지. 아무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일단 짐부터 풀어.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식모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모님은 더 심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부려먹었는데 하루에 2끼만 줬어요. 고기는 역시나 한 입도 먹어보지 못했죠. 그러다 하루는 몰래 고기 요리를 하면서 몰래 한 점 입속에 쑥 넣었습니다. 육즙이 팡팡 터지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내 음식에 손을 대? 감히 내 허락 없이 고기를 처먹어? 그거 우리 귀한 아들 줄 건데 니까짓 게 처먹어? 이 도둑년 오늘 혼 좀 나야겠다. 당장 부엌에서 나와! 사장님, 배가 고파서 딱 한 점 먹었어요. 죄송해요. 대신 저녁은 굶을게요. 당연히 굶어야지. 저 한우 한 점을 처먹었으니 오늘 일당은 까고 줄 거다. 그리고 도둑질했으니 매를 들어야겠지. 얼굴 내밀어.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피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제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볼때기를 세게 날렸습니다. 사모님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반찬에 손대지 않을게요. 오늘 제대로 교육해주겠어. 이 천한 식모계집아. 입 다물어라. 이빨 빠질라. 제 뺨을 거세게 날리는 바람에 곧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 사모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씨 뭐야? 왜 내 집에 들어와서 귀싸대기를 날려? 내 식모를 데려다가 이렇게 부려먹었냐? 야, 개씨, 안 그래도 니년한테 쌓인 게 많았는데 오늘 화 좀 풀어야겠다. 저를 서울로 데리고 온 사모님이 새 사모님을 돼지게 패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야, 미자, 그냥 가지 말고 이 옆에 내한테 돈 받고 나가야지. 맞다. 저기 사모님, 아니 개씨 아줌마, 돈 주세요. 월급 달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야, 개씨, 장난 같아? 당장 우리 미자한테 월급 줘. 사모님이 흠씬 두들겨 패자 개씨 사모님이 방으로 뛰어가서 돈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됐지, 여기 돈. 다 받았으니까 둘 다 나가. 개씨,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다시는 우리 미자를 길에서 봐도 모른 채 해라. 그렇게 사모님이 저를 구해줘서 그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사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미자야, 내가 미안하다. 너에게 신경질 내고 혼냈던 거 모두 잘못했다. 앞으로 고기도 자주 먹게 해주고 일도 적당히 시킬 테니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을래? 만약 내가 또 심하게 굴면 다시 떠나면 되니까 잘 생각해봐. 진짜 저를 혼내지 않으실 거죠? 고기도 주실 거고요. 그럼 좋아요. 어차피 고향에 가봤자 봉제 공장 다니는 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 식모하는 게 낫겠어요. 사모님 집에 들어갈게요. 저는 이전 사모님이 양반이라는 걸 알게 되어 다시 그 집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서 지내보니 이전과는 다른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라. 이게 바로 한우다. 네가 이걸 먹고 개씨한테 혼났지? 오늘 실컷 먹어라. 이미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 진짜 부드럽네요. 입에서 녹아요. 자주 사줄 테니까 먹고 싶으면 말해라. 네, 사모님. 오늘이 15년 인생 중 최고로 행복해요. 한우 맛이 기가 막힌다고요. 사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시니 일하는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방 청소를 하다가 사진 앨범이 보여서 그걸 열어봤는데 안방에 들어온 사모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부엌으로 가더군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야, 네가 그 사진 앨범을 왜 봐? 너 훔치는 것 말고도 남의 것을 함부로 보는 거 큰 죄야. 죄송해요, 사모님.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모님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진 앨범 훔쳐본 거 죄송합니다. 저 쫓아내지 마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지? 네, 사모님. 그래, 나도 오늘 심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앨범에 사진들 봤니? 네. 사모님의 남편분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게 전부야? 네. 두 분 사진 몇 장밖에 못 봤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그래, 용서해 주지. 어서 방으로 가서 쉬어라. 그날 이후로 안방 청소할 때는 항상 조심했고 호기심이 가도 괜히 물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며칠 잘해주시다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기분 좋게 잘 대해주시다가도 그냥 넘어갈 실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너 이리 와봐. 네, 사모님. 내 화장대 정리하면서 위치를 바꿨었나 보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몰라? 너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 화장대의 화장품의 위치도 몰라? 난 널 딸처럼 대하는데 나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냐?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사모님, 제가 실수를 한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안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시니 청소만 하고 나와서 물건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핑계 좋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 같네. 사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싹수가 누렇구만. 애미애비 없이 커서 그런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 보네. 야, 너 같은 계집애를 내가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사모님,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내치세요. 이거 말하는 거 봐라. 잘못했다고 빌고 넘어가면 될 것을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가겠다고? 야, 너 그 싸가지로는 어딜 가서도 사람 대접 못 받아. 나니까 널 받아준 거라고? 이 쓸모없는 계집아. 사모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저 정말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평소에 잘해주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막말하실 때면 진짜 무서워요. 사모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헛소리를 했구나. 사모님,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됐으니까 그만 방으로 가서 쉬어라. 오늘 내가 한 말은 잊어버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동안 한 식구처럼 잘 대해주시다가도 한 번씩 버럭하셨는데 엄청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도망가야지 싶었는데 또 사과를 하시며 잊으라고 하시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수년 동안 식모로 일하고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식모 일을 하고 있긴 하나 저도 연애를 하고 있어서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사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너 연애하니? 네, 사모님. 뭐 하는 남자냐? 과일가게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뭐? 그 허우대 멀쩡하고 머리에 든거 없는 놈?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똑똑해요. 넌 국졸이라서 그런지 남자 보는 눈이 삐었냐? 어떻게 그런 놈을 사귀냐? 나중에 바람나서 네 팔자 꼬이게 할 놈이니 만나지 마라. 네? 사모님, 저는 오빠랑 결혼할 건데요? 결혼? 야, 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사모님, 저 1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며 돈 모은 거 있어요. 오빠도 모아둔 돈이 있고요.
또 시아버지가 돈을 주신다고 했으니 충분히 결혼할 자금은 충분히 돼요. 뭐? 그럼 너 내 집에서 나가는 거니? 그런 거야? 결혼하고 신혼집을 여기서 차릴 수는 없으니 나가서 살아야죠. 그럼 식모일은? 사모님, 식모 말고 가정부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다들 가정부라고 하던데.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물론 사모님이 저를 계속 써주신다면요. 하, 결혼이라 미자가 내 집에서 나간다고 하니 옆구리가 벌써부터 시리네. 그래, 좋다. 결혼해서도 내 집에 계속 출근해줘.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제 결혼식에 오실래요? 여기 청첩장이요. 난 그날 바빠서 못 간다. 그래요? 아쉽네요. 그래도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분이라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면 혼주석 앉으면 되나? 네? 혼주석에는 왜요? 됐다. 나 바쁘니까 괜히 기대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에게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들어서 꼭 와주길 바랬는데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오지 않겠다는 분을 억지로 모시고 올 수 없으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식모살이를 해온 걸 아셨는데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 많이 했다며 앞으로는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해주시며 허락해 주셨죠. 할머니와 15년, 사모님과 10년을 살고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멋진 남편이 눈 뜨면 제 옆에 있고 자기 전에는 저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아침과 저녁을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밖에도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몸을 조금 사려가며 일했는데 사모님이 이를 굉장히 싫어하셨답니다. 미자, 너 네 집 안방 왔니? 여기가 쉼터야? 엉덩이 떼고 이러지 못해? 사모님 죄송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임신했다고 뺑기 쓰는 거냐? 야, 그깟 애기 좀 가졌다고 머리가 어지러워? 네, 많이 어지러워요. 임신하면 다들 이렇다는데요. 너 말투가 뭐니? 지금 내가 애를 못 낳았으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까불지 말라. 이거냐? 사모님,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와 사모님 관계 정도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쉬엄쉬엄 이래도 뭐라 안 하셨잖아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 눈에 거슬리는 짓 할 생각 말고 당장 일어나서 일해.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마당 쓸고 유리창도 광이 나도록 닦아. 네, 사모님. 일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것들이란, 아휴. 제가 임신한 내내 사모님은 화가 부쩍 많이 늘어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깜빡하고 국에 간을 하지 않고 상을 차렸다가 따귀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걸 국이라고 끓였냐? 내 밑에서 10년 넘게 일하면 뭐해? 아직도 더듬거리는 멍청이가 따로 없는데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돈도 못 벌었을 거고 결혼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등신으로 살았을 거라고. 사모님, 국에 간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따귀를 때릴 것까지 없었잖아요. 뭐야? 이게 임신했다고 주인한테 까부네. 너 한 대 더 맞아봐라. 사모님, 그렇다고 배를 때리면 내가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피하다가 맞은 거잖아. 배가 이상해요. 너무 아파요. 아우씨, 정말 가지가지하네. 당장 따라 나와, 병원 가게. 사모님은 저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다고 하더군요. 사모님, 더는 사모님 집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또 맞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네.
오늘 일로 인해 충격받은 거 보상할 테니 자네가 날 이해해주게. 돈으로 해결하시겠다고요? 사모님, 전 싫습니다. 더는 사모님의 감정 기복에 맞추는 거 그만하고 싶다고요. 저를 싫어하시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이제 포기할래요. 그러자 사모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저의 두 손을 잡고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하네. 자네가 부러워서 그랬어. 남편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니까 질투가 났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미치도록 부러웠다고. 자네도 알다시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잖아. 평생 외롭게 혼자 사는 여자라고. 이보게 미자, 날 용서해주게. 자네가 원한다면 무릎이라도 꿇겠네. 사모님, 저한테 질투한다니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돈 많고 좋은 집에 사시는 것만 해도 큰 복인데 저 같은 가정부를 질투하다니요. 그리고 사모님도 아직 젊어서 충분히 남자를 만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난 남자는 싫어. 과거의 상처를 크게 받은 이유로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었어. 남자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사모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말 못하네. 미자야, 날 한 번만 용서해줘. 자네가 날 떠나면 정말 외롭게 살아야 해. 자네까지 날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한 짓은 내가 두고두고 비난받겠네. 임산부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했으니 벌을 내리면 달게 받겠다고. 사모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 못하겠잖아요. 알았어요. 오늘 일은 용서해드릴게요. 대신 또 제 몸에 손을 대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영영 사모님 곁을 떠날 것이고 책임도 물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그렇게 하지. 약속할게. 고마워, 미자야. 용서하기 싫었지만 사모님의 눈물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니 저도 모르게 화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모님 집에서 일하며 지냈고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모님은 육아를 해야 하는 저를 배려해서 사모님 댁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자네 아들 우람이는 이름대로 참 우람하고만. 네, 먹성이 좋아서 모유랑 분유를 엄청 먹어요. 그리고 사모님, 저 둘째를 또 가졌다네요. 뭐?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자네 대단하구만. 정말 대단해. 축하해 주시는 거죠? 감사해요, 사모님. 첫째를 낳고 이듬해 둘째는 딸애를 낳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남편과 오순도순 잘 살게 되었으니 이대로 쭉 평범하게 잘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사모님 댁에서 식모로 일한 지 30년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사모님이 화가 나서 막말하는 걸 들으면 아무렇지 않게 귀를 닫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늘 잘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사모님의 성격을 잘 아는 저로서는 그냥 모든 걸 이해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40 중반이 되었고 아이들은 20대 초반이 되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던 제가 이렇게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낸 걸 보니 인생이 참 신기하고 묘했습니다. 아무튼 제 자식들은 저처럼 살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었죠. 아들, 딸이 잘 컸고 저와 남편도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그이가 일하던 공장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중소기업의 거래처가 끊기고 힘든 상황이라 부도가 나서 직장을 잃게 되었죠. 남편은 일자리를 여러 곳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네 남편 말이야. 내 운전기사로 쓰면 어떻겠나? 지금 운전기사가 일을 관두겠다고 하던데. 네? 정말요? 그럼 저희야 너무 좋죠. 그래, 그럼 자네 남편 데리고 오게. 형식상이라도 면접은 봐야지. 저는 기분 좋게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모님 댁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사고인 그이는 단번에 사모님의 운전기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2달간 사모님의 운전기사로 일한 남편은 일이 편하고 좋다고 했어요. 외출을 해도 정해놓은 곳만 하니 힘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강원도 동해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과 1박 2일로 다녀오겠다고 했죠.
이에 저는 안전운전하고 잘 다녀오라고 했고 편하게 사모님 댁에서 대충 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인지 사모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보게 나야. 사모님 올라오고 계세요? 미자, 그게 말이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자네 남편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네. 네? 사고요? 그이가 많이 다쳤어요? 사모님은요? 나는 멀쩡하네. 그런데 자네 남편은 일단 이리로 오게 주소 불러줄 테니까 빨리 오는 게 좋겠어. 사고라는 단어를 듣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히 대학병원에 도착했는데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경찰이 사고 내용을 말해주는데 자동차가 급발진이 되어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아 가드레일을 박으며 차를 멈췄다고 했어요. 그런데 충격이 컸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고 뒷자리에 앉은 사모님은 무사했다고 합니다. 황망한 저는 넋을 잃고 쓰러졌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자, 괜찮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게 모두 당신 때문이야. 뭐? 미자야, 지금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정신 차려보게. 당신 때문이라고! 저는 사모님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당신이지.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게 당신이지. 내가 잘 사는 걸 보고 질투했었잖아. 그래서 일부러 장거리 여행을 계획해서 사고사를 꾸민 거지. 네가 한 짓이 맞잖아. 이 늙어빠진 망나니야. 이러지 마. 난 아니래, 미자. 정신이 나간 건 이해하지만 내가 저지른 짓이 아니야. 이건 사고라고, 사고. 닥쳐. 너 아니었으면 내 남편은 살아있었을 거야. 처음부터 내 남편을 해치우려고 운전기사로 불러들인 거야. 이 나쁜 망구야. 저는 그동안 사모님에게 맞았던 따귀의 10분의 1을 돌려줬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저는 확실하게 사모님이 저지른 짓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저한테 얻어맞던 사모님은 꽁진하게 도망가 버렸고 저는 병원에 남아 아들딸에게 연락해서 장례식장을 마련했습니다. 그이가 떠난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이를 악물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조문객으로 찾아왔더군요. 미자, 이제 좀 괜찮아졌나?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미자, 난 정말 아니야. 우린 사고였어. 사고로 자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단 말일세. 사고였어도 이 모든 건 당신 탓이야. 꺼져. 절대 용서 못하니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 미자야. 마음 풀리면 찾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날 기다려? 이번에는 날 해치려고? 이 망구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하고 말겠어. 제가 난리를 치자 아들, 딸이 말렸고 사모님은 조문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사모님은 갈라서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답니다. 몇 달 방구석에 박혀서 남편 생각만 하면서 지내다가 곧 정신이 들었어요. 아들과 딸에게 해줄 것이 많으니 다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온 일이 식모였으니 가사 도우미를 알아봤어요. 용역 사무실에서 일을 받아서 다녔는데 빈집을 청소하고 치우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비위 맞춰줄 일이 없으니 정신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도록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아들, 딸을 모두 시집장가 보냈어요. 딸이 시집가는 날은 제가 14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모자란 엄마 밑에서 훌륭하게 잘 커준 자식에게 고마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죠. 몇 년이 더 흘러 제 나이가 환갑이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15년이 되었죠. 자식들은 저에게 애인을 사귀든 재혼을 하든 해보라는데 저는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를 받아들일 마음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래 그렇게 날 사랑해주던 사람은 그이가 유일했으니까요. 가사 도우미를 하며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게 심심해서 유기견을 데려왔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다리 하나가 없어서 불편한 강아지였는데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제 꽁무니를 쫓아다녀서 한 식구가 되었답니다.
딸 부부는 손녀를 낳아서 더할 나위 없이 잘 살고 있었고 아들 부부는 이민을 준비했어요. 아들놈이 똑똑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로 옮겼다고 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떠나는 날이 곧 다가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보냈는데 1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아들 내외는 공항 가는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팔과 다리를 다쳐 정신은 깨어 있었는데 아들은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어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한테 빌고 빌었죠.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부터는 환자의 의지가 중요해요. 깨어날지 못할지는 환자의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깨어나야지. 왜 내 아들의 의지 타령이에요? 당신 돌팔이 아니야? 보호자분, 이러지 마세요. 재수없게 뭐 하는 거야? 뭐? 의사라는 놈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수가 없다고 이놈아? 제가 의사의 멱살을 잡자 누군가 제 뒤에서 의사 따귀를 세게 날리더군요. 당신 여기 의사야? 병원장 불러. 내 친구 불러서 네 놈을 잘라버리라고 하겠어. 당신은 그래 나야 사모님이야 미자. 15년 만인가? 나도 몰라요. 지금 그거 셀 때가 아니라 내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 나도 그 일 때문에 온 거야. 어이 의사 병원장 안 불러? 좋아 내가 부르지. 사모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의사 뺨을 날렸고 병원장을 불러냈습니다. 이윽고 진짜 병원장이 나와서 사모님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답니다. 병원장, 자네 병원에 이런 몹쓸 의사가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 이놈 바로 해고해. 그리고 미자 아들 우람이를 꼭 살려야겠어. 사모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담당 의사 잘라버리고 다른 의사로 교체하겠습니다. 무슨 끝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의사놈은 쫓겨났고 다른 의사가 담당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수술을 다시 할 수는 없고 기다리되 약물 투여로 치료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세상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24시간 내내 간호사들이 제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사모님 대단하시네요. 나 원래 대단한 여자였어. 자네도 알잖아. 돈이 많은 분인 건 알았죠. 이런 대학병원에 지인이 있는 건 몰랐고요. 자네 아들 내가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사모님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내 아들 사고는 어떻게 알았어요? 자네 소식이 궁금해서 여러 번 사람을 시켜 알아봤어. 그리고 어젯밤에 알아봤더니 자네가 여기 있다는 걸 듣고 달려온 거야. 내가 그렇게 원망했는데 날 보고 싶어 했어요? 사모님, 난 아직도 사모님의 속을 모르겠어요. 내가 기복이 좀 심했지. 엄청났죠. 내가 지금도 사모님 집에서 일했더라면 아마 숨막혀서 도망 나왔을걸요. 인정하네. 나라도 나 같은 여자 밑에서 일을 못할 거야. 자네가 대단한 거지. 아무튼 내 아들한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은혜는 못 갚아요. 그냥 내가 고생한 거로 퉁쳐요. 그래. 나도 뭘 바라고 도와준 건 아니야. 그렇게 사모님 덕분에 제 아들이 지극정성 간호를 받다가 곧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렸죠. 며칠 더 중환자실에 있다가 아들은 개인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들은 어느새 말까지 하며 미소까지 짓더군요. 이 모든 걸 도와준 사모님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떠나고 없었습니다. 전 에라 모르겠다. 이미 떠났고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를 걷다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모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 아, 자네구만. 우람이는 회복 잘하고 있나? 네, 이제 걷기도 해요. 그런데 사모님은 왜? 아, 이거 내가 조금 아파. 안 그래도 내가 자네 찾아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 휠체어 좀 밀어주겠나? 네, 그러죠. 저는 휠체어를 밀어 사모님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에구구구구구, 온몸이 아프구만. 시한부는 원래 다 이런가 봐. 시한부라니요, 사모님. 어디 아파요? 말기 암이야.
내가 속이 많이 썩어서 위가 고장났대.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네. 위암 말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왜 놀라고 그러나. 자네 나 미워했잖아. 남편을 사고 나게 한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땐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사모님 탓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구만. 자, 그럼 내 유언이나 듣게. 시작할 테니 잘 듣게. 나 금빛나는 이민자에게 모든 재산을 일임상속한다. 여기에 있는 통장, 집문서, 땅문서, 건물 대장 모두 이민자의 명의로 돌린다. 나한테 가족이 없으니 소송당할 일이 없을 테니 변호사는 필요 없다 이상. 사모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거 밖에 요긴하게 쓰일 거야. 내 전 재산이니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네. 자네 아들도 며느리도 딸 부부도 모두 행복하게 펑펑 돈이나 쓰면서 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뭐 잘못드셨어요? 15년 동안 인연 끊은 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다니 그게 뭔 소리냐고요? 왜 이러세요? 사모님은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미자야, 미안하다. 내가 괴롭힌 거 사과할게. 내가 너희 고향에 내려간 날 기억하니? 네, 제가 14살 그때쯤이죠. 맞아. 그때 일부러 널 만나러 내려갔다.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널 내 식모로 두려고 일부러 찾아간 거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찾아왔다고요? 왜요? 저를 아셨어요? 아니, 너는 잘 몰랐지. 대신 네 부모는 잘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람나서 딸을 낳았다고 하더라. 날 배신하고 도망가서 살림을 차렸지.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떠났어. 그래서 그 상간녀의 딸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지. 그게 바로 미자 너다.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 남편이 바람난 여자의 딸 이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 할머니가 부모님에 대해서 말해주시던. 아니요. 제가 묻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셨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 할머니도 다 알고 있으니 그런 거지. 아무튼 네가 홀로 남겨진 걸 듣고 난 복수가 하고 싶었다. 날 배신한 남편과 상간녀를 용서하지 못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너에게 복수하려고 서울로 데려와 식모를 삼은 거야. 널 막 부려먹고 미치게 만들어줄 계획이었지. 그런데 자꾸 너한테 정이 가더라. 이상하게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어. 나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자식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잘해주다가 괴롭히다가 반복하신 거예요? 맞아, 그런 거지. 미자야, 난 오랫동안 정신과를 다녔다.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고. 그래서 너에게 모질게 굴었던 날이 많은 것 같구나.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컸지? 내 사과로 용서가 안 될 건 알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구나. 미자야, 미안하다.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복수의 대상인 나를 30년 넘게 데리고 살면서 희비를 모두 다 주었으니까요. 그렇겠지. 내가 못난 여자라서, 정신 나간 여자라서 그랬나 보다.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그런데 미자야, 난 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았다. 네가 결혼한다고 한 날 화장실 가서 혼자 엉엉 울었단다. 사실 네가 날 혼주석에 앉혀주길 바랐어. 참 웃기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그런 상상을 했으니 말이야. 사모님이 저를 많이 좋아하셨군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 계속 들어다오. 내가 임신한 네 배를 때렸을 때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 아들, 딸을 낳고 잘 사는 네 모습에 나도 덩달아 기뻤어. 그리고 우리 둘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반복했던 거 알지? 내 정신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시시때때로 널 괴롭게 한 것 같구나.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핑계지만 난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네 남편이 숨진 날은 정말 끔찍했지.
난 네가 슬퍼할 생각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 넌 나를 원망했고 내 탓으로 여기며 날 떠났지. 맞아요. 그렇게 됐죠. 미자야, 난 한순간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다. 내가 모질게 군 거 사과할 테니 용서해 주지 않을래? 복수하려고 다가간 건 맞지만 나중엔 진심으로 자식처럼 생각했어. 물론 내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많이 혼도 내고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긴 했지. 사모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사모님 생각 많이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원망했던 거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지금에서야 사모님이 저를 찾아주셔서 만나게 되었네요. 원래 애미가 자식을 찾는 법이지. 미자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 내 유산을 네가 잘 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받을게요. 행복하게 잘 쓰면서 살게요. 사모님의 시한부 이야기를 듣고 지난 과거 이야기와 부모님의 관계, 복수하려고 했던 말들을 모두 들으니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사모님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여러 상상을 해봤는데 저라면 사모님처럼 상간녀 자식을 걷어서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데리고 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날도 있었고 손찌검을 하는 날도 있었지만 제가 결혼해서 애 낳고 밥벌이하게 해주셨으니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받고 아들과 딸에게 줄 만큼 주고 나머지는 저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모님께 전화가 와서 병원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미자야, 와줬구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네 얼굴을 내 눈에 담게 되어서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보게 된 사람이 너라서 기쁘구나. 사모님, 더 버텨봐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니까 좀 더 버텨보라고요. 뭐하러. 난 이제 더 살고 싶지도 않고 여한도 없다. 너에게 용서를 빌고 떠나는 것이 마지막 나의 소원이었다. 미자, 너 날 용서해 준 거니? 그럼요, 당연하죠. 전 재산까지 주셨는데 용서를 어떻게 하네요. 그래, 고맙다. 용서해 줘서. 사모님! 사모님은 두 눈을 뜬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망 시간을 불러주었고 간호사는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사모님을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유골을 한국 땅이 아닌 아일랜드의 드넓은 황해에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유를 모르고 떠났는데 거기에 가보니 사모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름다우면서도 외롭고 다채로우면서도 허전한 곳이 꼭 사모님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 유골을 뿌리고 유럽 여행을 오랫동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강아지가 저를 반기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몇 주 아들딸이 와서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해줬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어미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강아지를 끌어안는데 묘한 감정이 생겼어요. 혹시 사모님이 저를 고향에서 데려왔을 때 이 유기견처럼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1년 뒤 사모님의 기일이 와서 오랜만에 사모님의 사진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복수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 전 재산을 상간녀 딸에게 주는 멍청한 사람. 사모님, 거긴 어때요? 쉴만해요? 편안해요? 우리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요. 아직은 내가 더 살고 싶어요. 손자 손녀도 봐줘야 하고 자식들 일이 잘 풀리도록 옆에 있어야 해요. 훗날 내가 하늘로 가면 그땐 엄마라고 부를게요. 사랑합니다. 사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희로애락을 함께했고 비극과 미움을 주고받았던 분이자 저를 키워주시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분이죠.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죠? 다소 복잡한 감정을 글로 허용하는데 부족함을 양해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